아, 할아버지, 지금 면회 안 된다고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루 종일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노인이 꺼낸 한 통의 전화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고 사단장이 긴급 출동하면서 벌어지는 충격 반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철원역 플랫폼에 첫 기차가 들어서며 하얀 김을 내뿜습니다. 이른 아침 찬 공기를 뚫고 내린 승객 중 유독 눈에 띄는 한 노인이 있었죠. 한기철,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곧게 뻗은 어깨와 단정한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보온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어젯밤 새벽까지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손자 한도윤 이병을 위해 직접 양념을 재고 고기를 골라 만든 특별한 음식입니다. 이 녀석이 군대 가서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한기철은 중얼거리며 역 앞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백골부대행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지갑에서 손자 사진을 꺼내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입대 전 찍은 사진 속 도윤이는 아직 어린 티가 많이 났죠.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최전방 부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철책과 초소들이 한기철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 지켜왔던 이 땅에서 이제는 손자가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회를 새롭게 했죠. 백골부대 정문입니다. 버스 기사의 안내에 한기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차하며 도시락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고는 부대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아침 7시 교대 근무를 위해 분주한 부대 앞에서 한기철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문 초소에서는 최민재 중위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죠. 26살의 젊은 소대장으로 규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부하들 사이에서는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냉정하고 엄격한 성격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중위님. 한기철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가서자 최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윤 이병을 만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인데요. 면회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평일이고 면회 시간도 아니고요. 최민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한기철의 정중한 태도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규정만을 앞세웠죠. 멀리서 왔는데 잠깐만이라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민간인의 무단 출입은 허용할 수 없어요. 한기철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에서 익힌 인내심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최민재는 한기철이 쉽게 물러서자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죠. 한기철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는 묵묵히 부대 정문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실망보다는 깊은 침묵이 흘렀죠. 시간이 흘러도 한기철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가 되어도 9시가 되어도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간혹 지나가는 군인들이 그를 힐끗 쳐다보기도 했지만 한기철은 전혀 개의치 않았죠.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최민재는 정문 초소에서 나와 한기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이 다소 신경 쓰였죠. 하지만 최민재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계시네요. 면회 신청을 하시라고 했는데. 최민재가 다가서자 한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남아 있었죠. 손자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규정을 어길 순 없어요.
부대 보안이 우선입니다. 최민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한기철이 단순한 면회객이라고만 생각했죠. 나이든 민간인이 규정을 어기려 한다는 정도로만 인식했어요. 이해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한기철의 답변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도시락 가방을 다시 무릎에 올리고는 정문 쪽을 바라보았죠. 그의 시선 너머로 훈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최민재는 내심 답답했습니다. 보통 면회객들은 규정을 설명하면 곧바로 돌아가거나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 노인은 달랐죠. 아무 말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손자를 볼 때까지요. 한기철의 답변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완고함이 아닌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최민재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한기철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고 최민재는 점점 더 신경이 쓰였죠.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중위님, 저분이 아침부터 계속 계시네요. 면회 규정을 설명했는데 안 가세요. 최민재는 동료 간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기철이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했죠. 그들의 눈에는 그저 고집센 노인으로만 보였어요. 한기철은 중간에 도시락을 조금 꺼내 먹었습니다. 손자를 위해 준비한 갈비찜을 홀로 맛보는 그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하지만 그는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윤이가 이 음식을 먹을 날을 기다리며 미소를 지었죠. 저분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지나가던 선임 부사관이 최민재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기철의 자세와 품위가 보통 사람과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최민재는 여전히 규정만을 고집했죠. 민간인은 민간인입니다. 규정을 어길 순 없어요. 오후 3시가 넘어서자 한기철은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폰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상태였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무현이냐? 전화 너머로 깍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무현 소장, 현 사단장이자 한기철의 제자였죠.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무현이구나. 내가 지금 백골부대 정문에 있는데 말이야. 한기철의 차분한 목소리에 정무현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은사가 왜 갑자기 그곳에 있는지 궁금했죠. 손자 면회를 왔는데 젊은 소대장이 규정을 내세워서 만날 수가 없구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무현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죠. 한기철이 직접 전화할 만큼 일이 커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사단장님. 전화를 끊자마자 정무현은 급히 부관을 불렀습니다. 사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모든 간부들이 긴급 소집되었죠. 한기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어요. 최민재는 여전히 한기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곧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정무현 소장의 긴급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사단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들은 급하게 회의실로 모였고 각 부대에는 비상 연락이 내려갔죠. 하지만 정작 백골부대 정문에서는 여전히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단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백골부대 대대장이 급히 전화를 받으며 당황했습니다. 평소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할 때는 며칠 전부터 공지가 나가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긴급 방문이라니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정문에 누가 있다고 했나? 면회객 한 분이 계시는데 최민재 중위가 규정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했나?
일반 면회객으로 보입니다. 한도윤 이병의 할아버지라고 하시는데요. 대대장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단순한 면회 문제로 사단장이 직접 출동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었어요. 한편 한기철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후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죠.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랜 군 생활에서 익힌 인내심이 다시 한번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 아직도 계시네요. 최민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기철이 이상하리만큼 침착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를 단순한 면회객으로만 생각했어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면회 신청을 하시면 다음 주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최민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지겨웠거든요. 괜찮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기철의 답변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런데 그의 눈빛에는 예전에 없던 깊이가 느껴졌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후 4시가 넘어서자 사단 본부에서 차량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사단장 차량을 앞세워 참모진과 경호 차량까지 총 5대의 차가 백골 부대를 향해 달려갔죠. 도로 위의 다른 차량들은 모두 길을 비켜주었어요. 뭔가 이상한데요? 부대 내부에서 누군가 사단 본부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거든요. 간부들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고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죠. 최민재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고 규정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날 것이었어요. 중위님,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부관이 급히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최민재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사단장 방문은 미리 공지가 나가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오신다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출발하셨다고 하는데요. 최민재는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사단장 영접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는 급히 부하들을 불러 정문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민재의 시선이 다시 한기철에게 갔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저분도 좀 이상한데. 사단장님이 오시는데 저렇게 계시면 안 되는데. 최민재는 다시 한기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했죠. 할아버지, 지금 사단장님이 오십니다. 이곳에 계시면 안 되겠어요. 한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최민재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단장 차량이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최민재는 급히 영접 준비를 마저 해야 했어요. 한기철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죠. 오랜 세월 전 자신도 그런 사이렌과 함께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반 사단장 차량이 백골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5대가 일렬로 서자 부대 전체가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죠. 최민재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차렷 자세로 영접 준비를 마쳤어요. 첫 번째 차량에서 정무현 소장이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죠. 그의 뒤를 따라 참모진들이 차례로 내렸고
정문 앞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사단장님, 백골부대 대대장 김상훈 중령입니다. 대대장이 큰 소리로 경례하며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무현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그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한기철을 찾고 있었어요. 사단장님이 계신 곳이 정무현이 말을 하려던 순간 그의 눈에 벤치에 앉아 있는 한기철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도시락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정무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최민재는 사단장이 왜 갑자기 면회객을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었죠. 정무현은 한기철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깊은 존경과 긴장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간부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기철은 정무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품이 있고 당당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죠. 사단장님, 정무현이 한기철 앞에 서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완벽한 90도 경례였죠. 그 순간 정문 앞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최민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단장이 민간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무연히 수고가 많구나. 한기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권위와 품격이 담겨 있었죠. 정무현은 경례 자세를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한기철은 정무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민재를 향해 시선을 돌렸죠. 최민재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이분이 규정을 지키려고 했구나. 한기철의 말에 정무현은 급히 최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정무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는 즉시 최민재에게 다가갔어요. 최민재 중위. 네, 사단장님. 최민재는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죠.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나? 정무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한기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전 합참의장을 지내신 한기철 대장님이시다. 정무현의 말에 정문 앞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군 최고 지휘관을 지낸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것이었죠. 최민재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민재는 한기철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참회가 담겨 있었죠. 하루 종일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어요. 주변의 모든 간부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들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최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완고함과 융통성 없음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기철은 그런 최민재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일어나거라, 젊은 군인. 한기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분노나 질책보다는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최민재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문 앞의 정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기철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죠. 한기철은 무릎 꿇고 있는 최민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꾸짖음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죠. 일어나거라, 중이. 최민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기철은 그런 최민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죠.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규정을 지키려 한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거든. 한기철의 말에 최민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질책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이해받고 있었거든요. 주변의 간부들도 놀라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규정이 사람을 가두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지. 한기철은 최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있었어요. 최민재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한기철을 바라봤죠. 그리고 진짜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거든. 한기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민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고, 이제 손자를 좀 볼 수 있을까? 한기철의 말에 정무현이 급히 나섰습니다. 당연히 모셔야죠. 최민재 중이 한도윤 이병을 즉시 불러라. 네, 사단장님. 최민재는 급히 부대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창피함과 동시에 한기철의 너그러움에 대한 감동이 밀려왔죠. 잠시 후 한도윤이 뛰어나왔습니다. 갑작스런 호출에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아버지, 도윤아.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나는 순간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가 한순간에 따뜻해졌습니다. 한기철은 도윤이를 꼭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죠. 많이 컸구나. 군인다워 보인다.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면회 신청하셨나요? 도윤이의 순진한 질문에 한기철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갈비찜 해왔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말이야. 정말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한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주변에 있던 간부들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최민재 중위도 함께 먹지 않겠나? 한기철의 제안에 최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주는 것도 모자라 함께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감히 어떻게 해. 군인끼리 나누어 먹는 게 뭐가 문제겠나? 자, 와서 앉아. 한기철의 따뜻한 권유에 최민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이도 소대장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내어주었죠. 소대장님, 제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갈비찜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도윤이의 밝은 목소리에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한기철은 갈비찜을 나누어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도윤아, 군 생활은 어떠냐? 힘들지 않고?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특히 최민재 소대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도윤이의 말에 최민재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격하게만 대했는지 생각나서 말이죠. 그래, 좋은 소대장을 만났구나. 한기철은 최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격려와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병사들과 더 가까이 지내보거라. 진정한 리더는 함께 땀 흘리는 사람이야. 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철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이 리더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한기철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죠.
도윤아, 할아버지는 이만 가볼게. 벌써요? 조금만 더 계세요. 안 되겠다. 부대 일과를 방해할 순 없으니까. 한기철은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민재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중이, 앞으로 잘 부탁하네. 이 녀석들 잘 부탁해. 네, 대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재의 눈에는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을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기철이 떠난 후 백골 부대에는 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민재는 그날 밤 혼자 남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죠. 한기철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정한 리더는 함께 땀 흘리는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최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 병사들의 기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냉정한 명령 대신 따뜻한 인사부터 건넸죠. 모두들 잘 잤나? 오늘 훈련 준비는 괜찮고?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소대장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터미네이터라고 부르던 그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넬 줄은 몰랐거든요. 도윤아, 어제 할아버지 뵙고 어땠어? 최민재가 한도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소대장님.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갈비찜도 맛있었고요. 그래, 좋은 할아버지를 두었구나. 그런데 말이야. 최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제까지 몰랐다. 정말 죄송했어. 아니에요, 소대장님. 할아버지도 이해하신다고 하셨어요. 규정을 지키려고 하신 거라고요. 도윤이의 말에 최민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죠. 오후 훈련 시간이 되자 최민재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평소처럼 뒤에서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병사들과 함께 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함께 뛰겠다. 모두 준비됐나? 병사들은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대장이 직접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체력 단련 시작. 최민재는 앞장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도 뒤따라 뛰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소대장님, 괜찮으세요? 중간에 한 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민재는 숨이 차올랐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너희들이 매일 하는 훈련을 나도 해봐야지. 그 말에 병사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대장이 자신들과 같은 입장에서 함께 고생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 최민재는 병사들과 함께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평소라면 혼자 사무실로 들어갔을 텐데 이날은 달랐죠. 오늘 훈련 어땠어? 힘든 것 있으면 말해봐. 최민재의 질문에 병사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소대장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한 병사의 솔직한 말에 최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좋은 가르침을 받았거든.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배웠어. 도윤이 할아버지 때문인가요? 그렇지. 그분께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 최민재는 한기철의 말을 떠올리며 병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규정과 사람,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말이죠. 앞으로는 함께 하자. 너희들의 고민도 듣고 싶고 함께 훈련도 하고 싶어.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냉정하기만 했던 소대장이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니 마음이 열렸거든요. 한도윤도 변화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방문 이후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군 생활에 임했어요. 할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자신만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도윤아, 내가 요즘 부쩍 달라진 것 같은데? 동기가 물어보자 도윤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군인의 자부심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최민재는 일과를 마치고 혼자 부대를 둘러보았습니다.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권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한기철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최민재는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대 전체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재의 변화를 본 다른 간부들도 자신들의 리더십을 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어제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어. 대대장이 간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해.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철의 가르침이 부대 전체에 퍼지고 있었죠. 밤이 깊어가며 최민재는 자신의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리더십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적었어요. 한기철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이죠. 한 달이 지나자 백골 부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불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그날의 일이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죠. 한기철의 방문과 최민재의 변화가 부대 전체에 미친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너희들 불곰 사건 들어봤어? 새로 전입 온 병사에게 선임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 합참의장께서 손자 면회 왔는데 우리 소대장이 규정만 내세워서 못 들어가게 했다가 난리가 났었어.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대장님께서 엄청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소대장님도 완전히 달라지셨지. 이런 이야기가 부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 정도였지만 점점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발전했죠. 최민재는 이제 부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부가 되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거든요. 소대장님, 오늘도 함께 뛰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빠지면 누가 너희들을 이끌겠어? 최민재의 대답에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의 냉정한 터미네이터는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리더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훈련 강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지만 병사들의 불만은 줄어들었습니다. 소대장이 함께 고생하니까 불평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최민재 중이 정말 달라졌네. 다른 소대장들도 그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부대 전체 간부들이 최민재를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죠. 한도윤도 마찬가지로 변화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후광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실력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어요. 도윤이 정말 열심히 하네. 맞아. 처음엔 대장님 손자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동기들 사이에서도 도윤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고 싶어요. 도윤이는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한기철에게 보내는 안부 편지였죠. 부대 내에서는 불곰 정신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생겨났습니다. 규정을 지키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권위는 태도로 보여주며 진정한 리더는 함께 땀 흘리는 사람이라는 정신이었어요. 불곰 정신을 잊지 말자. 대대장이 간부 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날의 가르침이 우리 부대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야 해. 모든 간부들이 동의했습니다. 한기철의 가르침이 부대 문화로 정착되고 있었죠. 몇 주 후 사단 전체 평가에서 백골 부대가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와 단결력,
간부들의 리더십이 모두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였어요. 이 모든 게 그날 한기철 대장님 덕분이야. 정무현 소장이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은사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단 전체를 바꿔놓으셨어. 최민재는 수상소감에서 한기철을 언급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한기철 대장님과 함께 변화해 준 우리 병사들의 공로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민재의 겸손함과 감사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한도윤은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부대가 최우수 부대가 됐어요. 그래, 잘했구나. 너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겠지. 할아버지께서 그날 오셔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최민재 소대장님도 완전히 달라지셨고요. 한기철은 전화 너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가르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 젊은 중이가 진짜 리더로 성장했구나. 다행이다. 네, 이제 정말 존경받는 소대장이 되셨어요. 병사들도 모두 좋아해요. 부대 곳곳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간부들에게는 필수로 들려주는 교육 사례가 되었죠. 진정한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한기철의 말들이 부대의 좌우명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유산이 된 것이었죠. 백골 부대는 이제 다른 부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곰 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부대 문화가 군 전체에 모범 사례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한기철은 다시 한번 철원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방문이 아니었어요. 한도윤의 정식 면회 신청을 받고 찾아가는 길이었죠. 손에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지난번 그 험난했던 여정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죠.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백골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최민재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기쁨과 존경이 담겨 있었죠. 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고 있구나, 중이. 한기철은 최민재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예전의 경직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면서도 당당한 리더의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도윤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장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요. 최민재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도윤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죠. 면회실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났습니다. 도윤이의 모습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가 더 넓어졌고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다, 도윤아. 많이 컸구나. 한기철은 손자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단순히 키가 큰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편지 썼던 거 받으셨죠? 물론이지. 내가 진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한 그 편지 말이야. 한기철은 주머니에서 도윤이가 보낸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러 번 읽어서 구겨진 편지였지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편지를 쓸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의 후광이 아니라 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고요. 잘 생각했다. 그게 바로 진짜 군인의 자세야. 도윤이는 부대에서 있었던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민재 소대장의 변화, 부대 분위기의 개선, 그리고
자신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할아버지께서 그날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정말 많은 걸 바꿔놓으셨어요. 내가 한 건 별것 없었어. 다들 마음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한기철의 겸손한 말에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너그러움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최민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기철에게 깊이 인사하며 말했어요. 대장님, 그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자네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나는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지.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겠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최민재의 다짐에 한기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장교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뿌듯했거든요. 면회를 마치고 한기철은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배웅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조용히 혼자 떠나고 싶었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며 한기철은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당황스러웠던 기억, 그리고 지금의 따뜻한 변화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뒤에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면회가 끝났는데도 뛰어나온 것이었죠. 왜 나왔나? 일과 시간 아니야? 최민재 소대장님이 배웅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도윤이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물론이지. 하지만 다음에는 내가 당당한 군인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 약속드릴게요.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군인이 될게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한기철은 도윤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잘 지내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짜 군인은 계급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만드는 거다. 네,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버스에 오르며 한기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가 경례하며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뒤로 부대 정문이 멀어져 갔어요. 돌아가는 길, 한기철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닌 깊은 만족감이 있었죠.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졌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한기철은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면회, 도윤이의 성장, 그리고 젊은 장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로써 나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갈 차례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한기철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났지만 그의 정신은 백골부대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기철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진정한 유산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